안녕하세요. 오늘은 입디스크 광합성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. 생소하실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간단하고 신기한 실험입니다.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합성 실험에 필요한 개념 몇 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. 광보상점이란 호흡작용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광합성으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일치하게 되는 광도를 말합니다. 즉, 광합성 속도와 호흡 속도가 같아지는 점을 말하는 것이죠. 광도가 광보상점 이상이 되어야 식물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광보상점 이상으로 광도가 증가하게 되면 광도가 증가하는 만큼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어느 지점 이상이 되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. 이때의 포화 상태의 광도를 광포화점이라 합니다. 이 개념을 숙지하신다면 영상 이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준비물은 식물 잎, 펀치, 주사기, 물, 베이킹소다, 비눗물, 투명컵 3개로 비교적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입니다. 그럼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브로콜리 잎을 5-60개 정도 잎맥을 피하여 펀치로 뚫어서 잎 디스크를 만들어줍니다. 이제 어느 정도 뚫어주셨다면 다음으로는 3개의 컵에 하나는 수돗물, 2개는 0.85%의 소다를 넣은 물을 넣어줍니다. 소다가 물에 녹아 이산화탄소를 제공하게 됩니다. 그리고 3개의 컵 모두 동일하게 비눗물을 한두 방울 넣어줍니다. 비눗물을 넣어주는 이유는 실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표면 장력을 없애주기 위함입니다. 저희는 편의를 위하여 비눗물을 먼저 섞어 넣어주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주사기에 앞서 자른 잎 디스크를 10개에서 20개 정도 넣어주고 각각 수돗물과 소닷물을 넣어줍니다. 그런 뒤 입구를 손가락으로 막아주어 여러 차례 당겨줍니다.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압력차로 인해 물은 공기로 채워져 있던 잎에 해면 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물이 계속해서 해면 조직에 들어가면 잎 디스크가 무거워져 이렇듯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. 잎이 모두 가라앉았다면 이것을 차례로 각 컵에 넣어줍니다. 주사기에서처럼 컵에서도 잎 디스크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? 같은 방법으로 소닷물을 넣은 주사기도 반복해서 진행해줍니다. 이제 수돗물 컵과 소닷물 컵 하나는 햇빛에 두고 나머지 소닷물 컵은 암 상태에 둡니다.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면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소닷물의 잎 디스크가 하나둘 떠오르게 됩니다. 소다가 물에 섞이면서 생긴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만나 광합성을 하여서 잎 디스크에서 산소가 방출되어 부력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그 원리로 소닷물의 잎 디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. 햇빛에 노출된 소닷물의 잎 디스크는 모두 떠올랐고 나머지 2컵의 잎 디스크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. 암 상태의 잎 디스크는 햇빛을 다시 보게 되니 떠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. 어떤가요?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